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7월 21일 밤 9시 30분입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방송한 대로 드론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무리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법원이 역시 저와 같은 판단을 해가지고 평양 무인기 침투작전 관련 수사를 받고 있는 김용대 드론작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기각을 했습니다. 이날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연 뒤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특검의 영장 청구를 기각한 겁니다. 남 부장판사는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이 수집되었다며 수사 절차에서 피의자의 출석 상황과 진술 태도, 피의자의 경력, 주거, 가족관계, 현 단계에서 구속은 피의자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기각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최근 여러 차례의 방송을 통해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것은 정당한 대응으로서 이것을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계엄 명분을 쌓기 위한 어떤 업무였다라고 접근하면서 수사 대상으로 삼는 것은 비밀 군사작전을 형사사건으로 다루는 것으로서 크게 잘못되었고 더구나 외환죄로 엮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도 무리라고 했던 것처럼 무리다. 그런데 특검이 처음부터 이걸 외환죄로 엮기 위해서 엄청나게 크게 잡고 수사를 했는데 수사를 하다가 보니까 드론 사령관이 자신은 윤석열과 아무 관계가 없고 합참의 지시를 받아서 적법하게 무인기를 보내는 작전을 수행했다라고 대답을 하니까 외환죄는 온데간데 없이 날아가 버리고 기껏해가지고 뭐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는 일종의 별건 수사식으로 지금 영장 청구를 했는데 이것은 기각되어야 마땅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만은 그대로 됐습니다. 제가 무슨 예측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조금 더 심도 있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마침 조갑제닷컴이 이와 관련된 책을 하나 오늘 펴냈습니다. 이 책은 누가 썼느냐 하면은 특전사 여단장 출신인 예비역 육군 준장 송영필 장군이 쓴 책인데 이 책 제목이 참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서름 많은 평화시대 군인, 이 시대 군인 가슴속 이야기입니다. 이 책 제목을 서름 많은 평화시대 군인, 이것은 송영필 장군이 자기가 직접 지은 제목입니다. 이 시대 군인 가슴속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이 책에는 평화를 지키는 군인을 지금 우리 사회가 과연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대한 큰 의문을 하나 던지고 있고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송영필 장군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대의 군인은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켰다. 건국의 초석, 호국의 간성, 근대화의 기관차, 민주화의 울타리 역할로 문명 건설을 뒷받침했던 국군 장교단이 이제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즉 새로운 도전은 평화시대의 군인이 어떤 존재냐, 평화시대의 군인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전쟁 시기에는 백선엽 장군처럼 용감한 군인이 되라고 하면은 그걸로 모든 것이 설명이 되는데 전쟁을 하지 않는 시기에 군인은 뭐 하는 집단이냐? 그런 군인은 과연 소모품이냐? 그런 군대는 과연 소비 집단이냐? 낭비 집단이냐? 하는 데 대한 의문을 던지면서 이분은 결론적으로 전쟁을 해서 이기는 군인보다는
전쟁을 억제해서 평화를 지키는 군인이 결코 못하지 않다. 그렇게 하려면은 그 군인은 직업의식에 투철해야 된다. 즉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최고가 되어야 한다. 그런 직업 군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국민들이 그리고 정치인들이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평화를 지키는 군대가 전쟁에서 싸워서 이긴 군대보다 결코 못하지 않고 어떤 점에서는 더 훌륭할 수도 있다. 그렇게 전쟁을 막으려면 군인 한 사람 한 사람, 특히 장교단 너희 그 멤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직무에 정통해야 된다. 훈련과 교육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문민 통제 하에서 군의 역할에 대한 확실한 개념 규정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런 글을 하나 남겼습니다. 송영필 장군은 나는 후배들이 나와 같은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썼습니다. 군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빨리 군인에게 필요한 군사학이 무엇인지 알고 군 생활에 임했으면 합니다. 서해 유성룡은 징비록에서 장수가 병법을 모르면 그 나라를 적에게 주게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군인은 이 말을 명심하고 생활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손녀가 할아버지 군대 이야기 좀 해줘 하면은 해줄 말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군인이라면은 전쟁의 무용담을 들려줘야 하는데 전투도 못 해본 군인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할아버지는 장군이었다 이야기한다고 손녀가 자랑스러워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 후배 여러분, 사람이 무엇이 된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한 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전쟁이 없는 시절에 군인이 되어 전투를 하지 못했더라도 그 군 생활을 통해 무언가 군을 위해 노력한 흔적이 있어야 뜻할 것입니다. 그래야 손녀에게 할아버지는 군에서 이런 일을 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후배 여러분, 꼭 군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고 전역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 국군은 평화를 지키고 있습니다. 전쟁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 직업 군인들에 대한 존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정치가 군인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국민들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작금의 계엄 사태로 인하여 이렇게 현역 드론 사령관이 구속영장 청구의 대상이 되고 다행히 기각되었습니다만은 그런 점에서 오늘 영장 기각한 이 판사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참 훌륭한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3시부터 2시간 16분가량 김용대 사령관의 구속 여부를 심리를 했는데 내란 특검에서는 특검보 등 7명이 출석해가지고 김 사령관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으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쳤다는 일반 이적 혐의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정상적인 지휘체계를 거치지 않고 김 사령관에게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직접 지시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인기를 날려가지고 북한의 군사 도발을 유도하고 이를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것인데 김 사령관은 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합참의 적법한 지시에 따라서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김 사령관 측 이성우 변호사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서 대북 작전 문제로 인해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형태로 문건 정리하거나 작전 정보를 그대로 문서를 통해 남겨놓지 않는 점이 잘못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고 형사처벌을 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광범위한 특검의 압수수색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군장 승인데다가 출국 금지가 돼 있어 도주 우려도 없다. 라면서 구속은 부당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김용대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부당한 지시 받은 적 없다.
그리고 군사상 꼭 필요한 것이었다. 북한이 계속 오물풍성 보내고 드론 보내는 데 대한 정당한 대응이었다. 30몇 년 동안 군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수사를 받는 것은 치욕적인 것이다 하면서 PC에 유서까지 써놓았다고 그럽니다. 그 유서를 압수수색하면서 발견을 해놓으니까 이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구속영장 청구한 면도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비밀 군사작전을 형법으로 다루기 시작하면은 이게 참 우습게 됩니다. 모든 것을 법으로 다룰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더구나 북한 노동당 정권을 상대로 우리가 더구나 핵무장한 북한을 상대로 지금 생존을 걸고 맞서고 있는 이 군인이 어떻게 법률가들의 그런 법리 해석의 대상이 되어 가지고 영장 청구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거는 혐의라는 게 외환죄였습니다. 처음에는. 외환죄는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을 공격한 죄입니다. 아니, 북한이 외국입니까? 북한은 반국가 단체입니다. 국가도 아니에요. 그리고 김정은과 통모해가지고 김용대 사령관이 대한민국을 쳐서요. 어떻게 이런 외환죄를 거느냐 이겁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저에게 외환죄는 무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이 정치인들이 여기에 군부를 떼가지고 마치 어마어마한 일을 벌린 것처럼 했는데 실제 수사에 들어가 보니까 지금 그럴 게 별로 없다는 것 아닙니까? 공문서, 허위 공문서 작성인데 그걸 읽어보면은 그 군사작전을 비밀에 붙이기 위해서 사실과 다른 문서를 만들었다는 그런 취지로 읽힙니다. 아니, 이게 구속감입니까? 송영필 장군이 말했던 대로 서름 많은 평화시대 군인, 이 시대 군인 가슴속 이야기. 군 장교단이 느끼는 서름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국민들이 알아주지 않고 정치인들은 군대를 일부 정치인들은 적대시하고 그리고 사병들을 위한다면서 군 장교단은 상대적으로 소외시키고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서름 많은 평화시대 군인이라고 했는데 김용대 드론 사령관이 극단적 선택을 결심하고 유서를 남겼다는 게 바로 서름 많은 평화시대 군인의 한 단면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나마 여기서 구속영장이 기각됨으로써 이제 내란 특검이 무리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 군대를 상대로 특히 군의 비밀작전을 상대로 수사를 하다가 이게 여기서 무리를 하게 되면은 내란 특검의 다른 수사까지 다 불신의 대상이 되고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은 좌우 구도로 나눠지고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바도 아닐 것입니다. 감사합니다.